이어서 뉴스 이데이 순서입니다. 최근에 튀르키예에 강진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 지진 대비 상황은 어떤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정로 기자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튀르키예 지진이 2011년이었죠. 동일본 대지진의 사망자 수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네, 현재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의 지진 구조 활동 자체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지진 발생 이후 어제까지죠. 현재 19일자로 두 나라 사망자만 약 4만 6천여 명 이상으로 집계가 음. 되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 수 1만 8천여 명을 이미 훌쩍 넘어선 수치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현재는 그 최초 지진과 맞먹는 강진을 포함한 규모 4.0 이상의 여진이 100회 이상 지금 계속 음. 이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번 지진의 위력이 포항 지진의 3배 이상이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근데 이번 지진의 최대 지반 가속도가 1.6g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네. 포항 지진의 최대 가속값인 0.5g의 3배를 음. 넘었습니다. 가속도라면은 이 지진 발생 시에 진동으로 지반이 움직인 최대 가속도를 뜻하는데요. 네. 지진의 위력을 체감할 수 있는 지표가 되는 셈이죠. 1분 이상 길게 흔들린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100km 이상의 단층이 움직였다는 점에서 예전 그 중국 스촨성 지진이라든지 음. 일본 그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이런 급과 맞먹는 대형 지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피해도 많게 됐는데요. 이 튀르키예 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데 네. 그 지진 당시에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지하수 수위가 높아졌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국내 지하수 관측 지점 두 곳을 분석을 했는데요. 네. 이 튀르키예 7.8의 본진 이후 문경의 관측정에서는 지하수 수위가 7cm 그리고 음. 강릉에서는 3cm가 상승했다고 네. 그럽니다. 그리고 9시간 뒤에 또 이어졌던 규모 7.5의 그 여진 때는 문경 관측정에서 지하수가 다시 3cm 하강을 했고요. 음. 그리고 또 지진은 지진파를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데요. 이 지진파가 튀르키예에서부터 약 7,400km 떨어진 이 한반도에 영향을 음. 준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외에서 강진이 있을 때마다 국내 지하수 수위가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수 수위의 급격한 변화는 이 지하에 매설된 오염물 저장 시설이나 이 각종 관로 그리고 전력구 등에도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인해서 지하수에 유입이 되고 또는 유출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유출이 발생하면 수량이 줄어들고요. 그 음. 다음에 또 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1m 이상이 상승하는 것도 음.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재작년 9,400km 떨어진 남반구죠. 그 뉴질랜드의 지진 때도 약 2.3cm의 변화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외 지진도 그렇겠습니다만 국내 지진의 경우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재작년도죠. 2021년도 제주도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9 지진의 경우를 보더라도 예. 당시 제주도 지하 수위가 1시간 만에 약 90cm 이상 음. 상승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지진의 경우 본진 발생 전부터 지하수 수위의 변화가 관측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2017년도 규모 5.4의 포항 지진이었었죠. 이 당시 이후에 그 지하수 관측소 5곳을 설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지하수를 통한 지진 예측의 가능성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는 음.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일부 강진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한반도에서 일어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77차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3 이상의 지진도 8차례가 있었는데요. 이 중 5번은 내륙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충북 괴산 지진은 규모가 4.1이었는데요.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가장 큰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올 들어서도 지난달 초였죠. 그 인천 강화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있었고요. 이 지진의 경우에는 관측 사상 이후 수도권에서 가장 큰 지진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반도도 더 이상 이제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게 튀르키예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8년에 처음 지진 관측을 시작을 예, 했는데요. 예.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약 2,000건이 넘습니다. 음, 이 가운데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건 약 20여 건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네. 그래도 지진 그 안전시대는 아닌 거죠. 그렇죠. 과거에 그 조선 왕조실록 같은 곳에도 지진 기록이 남아 있다면서요. 네, 조선 왕족실록을 보면은 당시 수도권에서 난 지진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음, 그 수도권에서 난 지진이 평안도라든지 함경도까지 진동이 감지가 됐었다고 기록이 되고 어, 있고요. 이러한 과거 지진 이력을 분석한 결과 1600년을 전후로 한 100년 사이 수도권 일대에서 규모 5 이상 지진이 모두 6차례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특히 1518년도 지진은 규모가 무려 6.8이었다고 그러는데요. 음, 이 현대 지진 관측 사상 가장 강력했던 이 경주 지진 5.8의 그 위력에 비하면은 약 32배나 강했다고 그럽니다. 어, 또 1613년도에 서울 한복판에서도 경주 지진과 비슷한 규모가 있었는데요. 예. 약 5.7의 규모였고요. 그 기록이 아직도 생생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 진앙이 모두 그 단층대, 소위 그 추가령 단층대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진은 아직까지 뭐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도권을 가로지르는 추가령 단층대는 최근에도 그 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 과거처럼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음, 이 지진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과거에 큰 지진이 발생을 했다면 발생한 큰 지진은 미래의 어느 시기에든 이 응력이 충분히 이렇게 누적될 경우에 또 발생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미래에 발생 가능한 지진을 이미 확인한 것이나 다름이 음.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강진과 관련한 불안 요소,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본 예. 남쪽에 보면 난카이 해구가 있는데 네네. 이것도 좀 위험 요소가 된다는 분석이 있어요. 네, 일본 정부가 이곳에서 30년 안에 규모 7 이상의 대지진이 날 확률이 70%가 음, 넘는다라고 이렇게 공식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과거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의 지진이 급증했는데요. 이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이 난카이 해구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더욱더 클 것이라고 이렇게 자명한 것이죠. 당장 이 강진의 발생 가능성은 적다고 할지라도 이 역사 기록과 이 과학적 예측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도 분명 강진 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기상청이 이제 국내 발생 지진을 분석한 2022 지진 연보를 발간을 했는데 이 연보에서도 보면 지진 횟수가 좀 늘은 것으로 나왔죠.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2.0 이상의 규모가 그 지진의 규모가 약 77차례 있었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전년도 70차례, 이런 차례보다 10%가 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 지진은 19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이후 조금씩 감소세를 보였었다가 다시 지난해부터 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디지털 지진계가 도입된 1999년부터 관측된 이 지진 발생 횟수의 연평균이 70.6차례였는데요. 지난해는 이보다 지진 횟수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진동을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규모가 3.0 이상인데요. 이 지진도 총 8차례였고요. 전년도보다 5차례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예. 이 지진 연보를 보면 포항과 경주 지역의 지진의 어떤 여지는 좀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영덕은 좀 증가한 것으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반도 내에서 남한 지역만 살펴보면은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경북이 7차례로 가장 많았고요. 예. 충북이 5차례, 충남이 4차례,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2차례 이하로 관측이 됐습니다. 이 경북은 포항 지진과 경주 지진 이후에 이 두 지역은 좀 줄었지만 영덕과 상주 같은 다른 지역에서 지진이 늘었습니다. 이 충북은 괴산 지진의 영향으로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런가 하면 규모 2.0 미만의 작은 지진은 경북에서는 182차례, 그리고 충남에서는 66차례, 충북은 52차례, 전북
그리고 전남, 경남도 뭐 20에서 30여 차례 있었고요. 예. 수도권도 17차례나 있었습니다. 자, 이런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의 강진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내진과 관련한 철저한 점검 또 예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경북과 경남 등 한반도 동남권에는 활성단층이 14개가 확인이 되고 있다고 네네. 그러는데요. 이 과거에도 지각 변동이나 변형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경북이 이 지진 최전선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경북의 건축물 내진 설계율이 42.7%로 전국 최하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위험도가 크다고 볼 수가 예. 있는 거죠. 경상북도가 그 포항 경주 지진 이후에 경주와 포항 지역에 또는 도내에 건물 내진율을 공공 부분은 70% 그리고 민간 부분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난 포항 지진 때도 보면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모여있던 곳에 특별히 그 피해가 집중이 됐었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런 것을 본다면 이런 저층 건물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제 저층 건물이 지진에 더 취약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도 해지는 그 지진의 깊이에 따라서 그 위력이 달라집니다. 해당 지역별로 지진 위험 계산이 먼저 제대로 된 뒤에 내진 성능 보강도 그에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진은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지진 대비가 시급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뉴스 이데이 오늘은 튀르키예 강진을 계기로 해서 지진에 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박정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